네, 이번 시간에는 직류 발전기의 두 가지 중요한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비가 올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고 그래서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 외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전기자 반작용과 그 다음에 정류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볼게요. 이번에 전기자 반작용에서 전기자는 뭐다? 아마추어죠. 반작용 리액션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리액션이라는데 이 리액션 이거 전기기기에서 자주 나옵니다. 리액션이 반작용이에요. 그러면 전기자 도체의 전류에 의해 발생된 기자력이 주자 속에 영향을 주는 거 무슨 뜻일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계자가 이렇게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그린 거죠. N극, S극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자에서는 우리가 전압이 기전력이 발생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전기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죠. 전기자에는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데 여기에 이쪽에는 들어가는 전류가 발생되고 이쪽에는 나오는 전류가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목적은 뭐예요? 원래 목적은 N극과 S극 자체는 자속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전기자 자체는 기전력만 만들고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좋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얽히고 섞이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해요. 보세요. 지금 N극에서 S극으로 주자속이 자기력선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그 주위로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요 놈만 볼게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전기자에서 기전력이 발생하니까 이러한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 전류에 의해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렇게 파란색의 자기장, 즉 파란색의 자속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쪽 한번 볼게요. 요쪽 아래쪽에 봤을 때 아래쪽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한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보세요. 지금 N극, S극에 의한 주자속이 있는데 지금 원치도 않았다.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기전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생겨버린 겁니다. 내가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생겨버린 거예요. 이러한 의도치 않은 자속이 발생하는데 이 파란색 자속은 우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파란색 자속이 노란색 자속을 위쪽에서 보세요. 노란색이 이쪽으로 가는데 파란색이 이쪽으로 가요. 더해집니다. 아래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래쪽에서는 주자속이 이렇게 하는데 전기자에 의한 자속이 어떻게 해? 반대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방해하는 거. 이것이 뭐냐면 전기자 반작용이요. 요것을 보고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보세요. 전기자 도체의 전류에 의해 발생 기자력이 주자속, 이 노란색의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인데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당연히 안 좋죠. 여기는 보태주고 여기는 빼준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는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자 반작용 자체가 이름에서 부정적인 그 느낌이 나왔죠. 이것이 안 좋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이 전기자 반작용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다? 감자와 편자입니다. 편자. 당연히 이 감자가 고구마 감자일 때 그 감자는 아니겠죠. 감자가 뭐냐? 굉장히 많이 나요. 자는 자속입니다. 감은 뭐예요? 감은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주자속을 감소시킨다. 즉 노란색의 주자속을 감소시키는데 보세요. 위에는 더해주고 아래는 빼줬는데 다이다이 아닙니까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 정도 감소시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감자작용. 그 다음에 편자는 뭐요?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중된다.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보세요. 방금 했지만 이쪽에서는 주자석이, 위쪽에서는 주자석이 두 개가 더해지죠. 맞죠? 아래쪽에서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하는데 얘는 빼지죠. 그러면 우리가 기계적인 중성축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 중성축이 이렇다고 했을 때 위쪽은 더해져요. 그래서 합쳐서 이만큼이 되는 것이고 아래쪽에서는 빼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계적인 중성축이 이렇다고 했을 때 전기적인 중성축이 이렇게 세타만큼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편자예요. 편자. 예. 요거까지 해주시면 웬만하면 교재 내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세요. 첫 번째 영향입니다. 주자속 감소 말씀드렸죠? 주자속이 감소하는데 대형 기기의 경우 약 10%의 주자속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감소하게 되고요. 편자작용에 의해 발전기는 회전 방향,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중성축 이동 및 전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편자작용에 의해서, 그리고 발전기는 이것이 회전 방향 이렇게 회전한다고 하면 발전기는 이렇게 기울어지고요.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이거 뭐예요? 왜 그럴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 다음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발전기와 전동기는 뭐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하나 외우시면 돼요.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편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편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축 이동이라는 것은 기계적 중성축에 비해서 전기적 중성축이 세타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적 중성축이라는 것은 전기적 중성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중성축 이동으로 인한 브러쉬에서의 기전력 발생으로 정류자 편간 전압이 불균일하게 되어 브러쉬에서 불꽃이 발생한다.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기계적 중성축으로 이렇게 브러쉬가 이렇게 있습니다. 딱 기계적 중성축으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이만큼 세타만큼 기울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브러쉬는 이렇게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전기적 중성축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말로 삑사리가 나는 거, 삑사리. 이렇게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꽃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위쪽 같은 경우는 자석이 같은 방향이죠. 그러면 자석이 커지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자석이 작아집니다. 앞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기전력 E는 K 파이 N이라고 했는데 자석이 크면은 기전력이 크고 자석이 작으면은 기전력이 작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석이 많은 쪽은 기전력이 크고 자석이 적은 쪽은 기전력이 작다는 거죠. 그러면 그 큰 쪽은 국부적으로 큰 전압이 발생합니다. 큰 전압이 발생하면 불꽃이 발생한다. 이렇게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브러쉬에 불꽃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는 이런 것 원인도 있고 자석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정류 불량의 원인이 되는데 그 크기를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 만드는 기자력의 크기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다? 감자 기자력과 교차 기자력이요. 감자 기자력을 우리가 직축 기자력이라고도 합니다. 감자 기자력을 직축 기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보세요. 이 유도과정까지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유도과정까지는 너무 복잡하고요. 공식 결과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만큼 기울어졌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써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우리가 교재에서 요 놈을 베타라고, 베타. 그 다음에 요것을 알파라고 합니다, 알파. 그럼 얘도 똑같이 알파예요,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는 얼마요? 베타 플러스 2알파는 얼마? 180도 파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보세요. 감자 기자력을 약원은 뭐 시험에서라면 주어질 겁니다. 감자 기자력을 우리가 ATD라고 합니다. ATD는 EAP분의 ZIA죠. EAP분의 ZIA에 얼마? 파이분의 2알파, 즉 180도 중에서 요만큼 있죠. 요만큼이 감자 기자력입니다. 자석을 감소시키는 기자력. 그 다음에 EAP분의 ZIA에 얼마? 파이분의 나머지 180도 중에서 2알파를 뺀 나머지 베타만큼이 뭐다? 교차시키는 기자력입니다. 교차시키는 기자력. 요것은 한 극당 이만큼인데요. 요 공식 자체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식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기자 기자력 요거 자주 나오지 않는데 찜찜해요. 외우지 않으면은.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야, 이 전기자 반작용 같은 거 그냥 무시하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있죠. 우리가 전기기기 모터를 설계하거나 이런 분들 보시면 효율 1% 2%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연구합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했지만 주자속을 10%나 감소시키는 이러한 전기자 반작용을 가만히 두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해야 되겠죠. 방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보상건선과 보극이 있습니다. 볼게요. 방지 대책에서 첫 번째 보상건선을 설치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N극 S극이라고 합니다. N극 S극이고 전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지만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가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나오는 전류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쓸데없는 자속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상건선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보상해 주느냐? 자극에 극이 있죠. 극에 구멍을 뚫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들어가는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얘를 보상하기 위해서 나가는 전류를 이쪽에 만들어줘요. 여기 어떻게 나오는 전류가 여기는 들어가는 전류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뭐냐? 파란색이 보상건선이에요. 즉 전기자 반작용이 이 극 부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자에 의한 전류의 반대 방향의 전류를 자극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상이 되는 거예요. 볼게요. 전기자 전류에 의해 생긴 자석을 상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계자극이죠. 그게 홈을 파고 구멍을 뚫고 권선을 감아서 전기자와 직렬로 연결해서 반대 방향의 전류를 흘려줍니다. 직렬로 지금 여기에서 했죠? 이것도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들을 직렬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다? 반대 방향의 전류를 흘려준다.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극입니다. 보극은 뭐냐면 보조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조극. 보세요. 우리가 이쪽에서는 극방향에서는 보상건선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극에서 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보상건선이 아닌 보극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S극, N극이라서 보극으로. 즉 극에서는 보상건선이 전기자 반작용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얘 뭐예요? 중성축이라고 그러죠. 중성축 부분 이것은 우리가
보극이 해결해 줍니다. 근데 보시면 집 계좌 극이 보극보다 요 중성축보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가 수치를 따진다면은 보통 여기가 한 80%, 약 20%.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에 더 효과적인 것은 보상권선입니다. 만약에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은 1번 보상권선, 2번 보극이 있다면은 보극이 있다 하더라도 영향이 보상권선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보상권선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보극은 뭐냐?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중성 축부근에 자속을 상쇄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자극, 보조극입니다. 설치해서 중성축부근의 전기자 반작용을 상쇄시키는 목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축이 이동한다 그랬죠. 축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우리가 요 위치로 올 거다라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에 브러쉬를 이렇게 설치해 놓는 겁니다. 근데 야 전기자 반작용 발생하면 이거 어차피 기울어질 건데 우리가 이만큼 길어지면 브러쉬를 처음부터 이 위치에 옮겨 놓는 겁니다. 기계적인 중성축에 브러쉬를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이만큼 기울어진 위치에 브러쉬를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브러쉬 위치를 전기적 중성점으로 이동한다. 얘는 기계적 중성점이라고 그랬어요. 기계적 중성점이 아닌 전기적 중성점을 이동시켜 놓는데 발전기는 회전 방향, 전도기는 회전 반대 방향. 이것도 똑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이 반대기 때문에 이것도 발전기가 회전 방향, 전도기는 회전 반대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교대 그림을 한번 보시면 모든 권선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교재 보시면 전기자에서 전기를 만들었죠. 이것이 보상권선, 이쪽 보상권선과 딱 이쪽 보상권선 갔어요. 거기에 또 어떻게 보극으로 가는 겁니다. 즉 전기자 권선과 보상권선과 보극에 전원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전원 공급한 것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기기기가 말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런 것들 제가 수업하면서 한 번씩 던지는 이런 멘트들 있죠. 이런 말들이 말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냐 병렬로 연결되어 있냐. 직렬입니다. 우리가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옮기느냐 반대 방향으로 옮기느냐 회전 방향,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정류입니다. 정류. 예, 정류. 우리가 다른 기기들과 다르게 직류기는 정류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직류 발전기에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는 교류입니다. 그러면 이 교류를 직류기니까 정류자를 통해서 직류로 만드는 과정이 따로 필요하다. 그래서 정류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류자라는 걸 거치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류자 구조가 이렇게 보세요. 이게 정류자는 정류자 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래 이렇게 돼요. 원래 이렇게 동그랗겠죠? 동그란데 여기 중간에 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요것 있죠? 요것 하나하나를 요것을 우리가 정류자 편이라고 합니다. 정류자 편. 그 다음에 정류자 편과 정류자 사이 요것을 우리가 서로 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류자 편, 그 다음에 절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원래 동그랗게 이렇게 원을 그루면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를 잘라서 펼친 겁니다. 펼쳐요. 그러면 어떻게? 정류자 편과
절연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절연물로. 그 다음에 정류자편과 뭐가 붙어 있다 그랬어요? 정류자편과 브러쉬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랬죠. 브러쉬. 뭐? 이것이 브러쉬입니다. 그러면 정류자편에 브러쉬가 딱 붙어서 얘가 정류자편을 회전하면 브러쉬에서 외부로 전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할 건 뭐냐면 정류를 할 때 정류 시간을 보는 거예요. 정류 시간, 그 다음에 정류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봅니다. 보세요. 우리가 정류를 할 때 예를 들어 2번 칸 있죠. 이 칸은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칸은 있죠. 그 다음 칸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칸은 어떻게? 이렇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칸은 어떻게 되냐? 다시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러면 우리가 이 칸에서 이 칸으로 넘어갈 때, 이 정류자편에서 이 정류자편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정류자하고 브러쉬의 작용에 의해서 정류자 브러쉬 작용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직류를 만들어 주는 거죠. 직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보세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류시간 TC라고 합니다. 정류시간 TC.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를 우리가 IC라 하고요. IC라면 여기에 전류는 마이너스 IC가 되겠죠. 위쪽은 플러스 IC, 아래쪽을 마이너스 IC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류를 하면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세요. 정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간 하기 전에 속도는 뭐예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럼 요가 우리가 주변 속도라고 했을 때 시간은 뭐예요? 시간은 말씀드렸지만 정류하는 시간은 얼마 동안이나 TC가 되죠. TC. 그 다음에 거리인데 보세요. 실제로 정류하는 거리는 얼마냐면 요것의 간격을 우리가 델타라고 하고요. 브러쉬의 간격을 우리가 B라고 하면은 실제 정류하는 그 거리는 B만큼 전체가 아니고 B에서 절연물 간의 거리를 뺀 요 부분 있죠. 요만큼이 정류하는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얼마다? 요거 얼마요? B-델타가 되는 거예요. B-델타. 따라서 정류시간 TC는 뭐다? VC분의 B-델타. 요것도 공식으로 종종 출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정류시간 TC는 VC분의 B-델타. 단위는 당연히 세커죠. 세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서 기억하실 거는 이게 원래 제가 기계적인 그런 부분이라서 설명드리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요런 부분은 제가 귀찮아서 이런 것도 아니고 더 깊게 들어갔을 때는 공부하시는 오히려 혼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니까 더 깊게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스스로 한번 해주시고요. 아니면 시험을 위해서라면 여기까지만 하고 과감하게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요 공식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류를 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요 부분은 우리가 요 시간은 정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보세요. 요 부분을 확대를 해보니까 어떤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직선적으로 이렇게 정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선 정류를 하고요. 가장 이상적으로 정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방해 요인 없이 가장 이상적으로 될 때. 그 다음에 요 부분이 곡선은 정연파 모양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정이온 정류라고 합니다. 정이온 정류. 그런데 얘도 우리가 양호한 정류입니다. 문제 없어요. 이 정도만 정류가 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불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정류가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정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초반에 우리가 급격하게 변화하죠. 초반에 급격하게. 우리가 조금 이따가 나오지만 인덕턴스 콜에 의한 기전력은 LDT분의 DI인데 지금 전류가 시간적으로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럼 전류가 급격하게 변하면 전압이 굉장히 큰 전압이 발생해요. 이 큰 전압이 발생하면 이것 때문에 정류 초반에 불꽃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 후반에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된 거. 요렇게 된 거. 요건 보세요. 정류 초반에는 괜찮아요. 근데 정류 후반에 전류가 급격하게 변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부족 정류를 하고 이것도 뭐 정류 후반에 불꽃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겁니다. 예, 요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1번, 2번, 3번, 4번 직선 정류, 정현 정류, 과정류, 그 다음에 부족 정류에 대해서 특징과 모양을 또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정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리액턴스 전압입니다. 리액턴스 전압.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하면 EL이라고요. L은 DT분의 DI인데 이 공식 자체는 회로 이론에서도 나오고요. 원래 처음에는 전기 자기학에서 나옵니다. 어떤 공식이냐면 여기에 콜이 있어요. 콜에 흐르는 전류가 흐를 때 얘가 L 값입니다. L 값. 네, 콜이 L 값이에요. 그럼 여기 콜에 걸리는 전압은 L 곱하기 시간당 전류의 변화입니다. 시간당 전류가 얼마나 변했느냐에 따라서 리액턴스 전압이 결정이 되는데 당연히 이 전압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쓸데없는 전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전압에 의해서 불꽃이 발생하고 정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 리액턴스 전압이 정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작을수록 좋아야 돼요. 얘는 무조건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 나온 그 공식을 가지고, 앞에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대입을 해볼게요. EL은 L, DT분의 DI인데, 앞에서 했죠.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요건 뭐라고 했어요, 요거. 정류 시간은 TC라 그래요. TC. 그 다음에 전류의 변화는 얼마예요? 정류할 동안 전류 얼마? 요게 IC고요. 요게 마이너스 IC입니다. 그러면 전류는 얼마? IC에서 마이너스 IC니까 얼마가 돼요? EIC가 되죠. 따라서 공식에 대입하면 L 곱하기 시간의 변화분은 얼마가 된다? TC가 되고요. 전류의 변화분은 얼마? EIC가 되는 겁니다. EIC. 그럼 말씀드렸죠. 이 전압은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기 위해서는 L값 얼마? 작아야 좋고 전류값 작아야 좋고 시간은 클수록 좋죠. 시간이 크면은 EL값은 작아지고 L값과 IC값이 작을수록 EL값이 작아지니까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바탕으로 교재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액턴스 전압이 뭐냐? 전기자 권선을 존재하는 인덕턴스 L에 의해 발생하는 전압으로 정류 불량 및 불꽃 발생의 원인이 되는 전압입니다. 이게 크면 정류가 불량하고 불꽃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놈을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공식은 뭐다? LTC분의 EIC입니다. 이 공식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양호한 정류 대책이 뭐냐? 공식만 파악해 주셔도 웬만큼 됩니다. 보세요. 첫 번째,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한다. 맞죠?
두 번째, 정류 주기를 길게 한다. 정류 주기 TC를 길게 한다. 그래서 회전 속도를 낮춰요. 왜? 보세요. 우리가 회전 속도는 N이 뭐예요? 초당 회전수라고 합니다. N은 초당 회전수 RPS. 초당 회전수인데 얘가 주파수가 똑같아요. 주파수 뭡니까? 초당 반복 횟수입니다. 우리가 N은 초당 회전수, F는 초당 반복 횟수, 주파수는 같은 거죠. 초당 회전수와 주파수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초당 회전 횟수와 초당 그 반복 횟수니까. 그런데 주파수는 주기분의 1입니다. 맞죠? 주기분의 1이에요. 그런데 TC가 크면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TC가 크면 속도는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예, 요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정류 주기가 크면은 회전 속도를 낮춘다. 예, 요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것을 제외하고요, 요 공식을 제외하고 양호한 정류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항 정류라는 것이 있고 전압 정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항 정류와 전압 정류. 결론적으로 저항 정류는 우리가 탄소 브러쉬 사용이고, 전압 정류는 보극입니다. 둘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디 나왔나? 앞에서 우리가 탄소 브러쉬라고, 브러쉬 할 때 탄소 브러쉬 나왔어요. 네, 탄소 브러쉬에서 접촉 저항이 큰 탄소 브러쉬예요. 탄소 브러쉬는 저항이 커요. 그러면 전류가 작다 그랬죠. 전류가 작으면 앞에서 요거 전류가 작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 브러쉬를 사용해서 정류콜의 단락 전류를 억제해서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극은 조금 전에 했죠. 보극은 조금 전에 했습니다. 뭐다?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극에서는 보상권은 중성축에서는 보극인데, 이 보극은 전기자 반작용에서 영향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맞죠? 전기자 반작용에서 보극은 뭐 20% 조금밖에 없었는데, 그 조금 없애기 위해서 보극 설치하려면 복잡해요. 구조적으로 복잡합니다. 이것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자 반작용 및 그 다음에 정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즉 전압 정류를 하기 위해서 보극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보극을 설치해서 정류 코일 내에 유기되는 리액턴트 전압과 반대 방향으로 정류 전압을 유기시켜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리액턴스 전압이 발생하는데 보극을 통해서 반대 방향의 리액턴스 전압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류에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보극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정류를 받는 코일의 정류 전압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자극입니다. 보조극이라 그랬죠. 그래서 소자극이고, 중성축에 위치하여 보극은 전기자 전류를 여지한다. 말씀드렸죠? 전기자 전류와 그 다음에 보상권선과 보극을 전부 직렬로 연결합니다. 따라서 전기자 전류로 전원을 공급한다. 이것을 전기자 전류로 여자한다. 여자라는 것은 자속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자속을 공급한다. 이것을 여자를 그래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발전기는 제네레이터입니다. 맞죠? 제네레이터. 얘가 N극과 S극이 있다면 보조극은 극성을 정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느냐면, N극과 S극이면 회전 방향이 있죠. 회전 방향이면 그 보조극 다음에 올 극성이 있죠. S극으로 하는 겁니다. 얘 어떻게요? 회전 방향으로 이렇게 됐을 때 요거 다음에 오는 극성이 있죠? 요거 그대로 N극으로 설치해 줍니다. 발전기는요, 제네레이터는요, 전동기는 반대죠, 반대. N극 했으면 당연히 발전기, 전동기 반대라는 거를 무조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요렇게 회전한다고 했을 때 N극과 S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지만 발전기에서는 N극, S극일 때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이고요. 전동기일 때 N극, S극일 때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입니다. 그래서
발전기와 전동기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 보극의 극성까지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나오는 내용 마지막으로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정류자 편수와 정류자 편 했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정류자 요것을 몇 개로 설치하느냐, 그 다음에 이 정류자 편 간에 이 사이에 전압이 얼마냐, 그것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하기 위해서 용어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자, 전기자를 이렇게 그려. 간단하게 그릴게요. 간단하게. 뭐 원래 이만큼 간단한 거 없지만은 이게 뭐야? 전기자의 슬롯입니다. 슬롯에 도체가 3개짜리 3개짜리가 한 뭉태기예요. 이것이 2층권이죠. 2층권이라고 기본했을 때 얘가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거 기저귀는 60A분의 피자판 할 때 도체수는 몇 개일까요? 도체수 총 도체수 몇 개일까? 도체수는 가닥을 모두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에 3개가 있죠. 3개가 하나 2개가 있죠. 2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 그것이 4군데 있으니까 총 4개입니다. 4군데 있어요. 그러면 얼마? 총 도체수는 우리가 24개라고 합니다. 24개. 도체수는 코일 가닥을 얘기해서요. 그 다음에 코일 변수는 어떻게 돼요? 코일 변수 앞에서 나왔습니다. 슬롯 내부에 들어가는 그 뭉태기예요. 그러면 코일 변수는 지금 보시면 요거 하나가 코일 변이에요. 하나 코일 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일 변수는 몇 개다? 8개. 슬로스예요, 슬로스. 근데 우리가 간혹 코일 변수를 지금 여기에 도체 3개가 코일 변수 하나다라고 했는데 간혹 뭐 한 가닥이 코일 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한 가닥이 코일 변 하나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체수와 코일 변수는 다른 거예요. 네. 슬로스는 몇 개? 슬로스 하나, 둘, 셋, 4개죠. 슬로스는 4개예요. 슬로스는 4개. 예, 슬로스 4개. 그럼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정류자 편수는 몇 개냐? 정류자 편수는 2분의 US 곱하기 N이죠. US 곱하기 N인데 여기서 보세요. 2분의 US가 뭐냐? 슬롯 내부의 코일 변수입니다. 전체 코일 변수가 아니고 슬롯 내부의 코일 변수. 우리가 하나의 슬롯에 코일 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하나의 슬롯당 코일 변 2개가 들어가 있고 N은 뭐예요? N은 슬롯스요. 슬롯스. NS라고 했는데 슬롯스 몇 개? 4개요. 4개. 얼마? 정류자 편수는 이렇게 되었을 경우 정류자 편수는 4개입니다. 4개. 근데 우리가 코일수 있죠. 코일수는 뭐냐? 코일 변수가 아니고 코일수는 한 뭉태기를 코일수라고 그래요. 보세요. 얘가 빨간색 같은 경우 보세요.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얘가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총 코일수는 몇 개요? 하나, 둘, 셋, 4개. 즉 2개 코일 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코일 변수 할 때 이렇게 코일 변 여러 합쳐서 하나를 우리가 코일이라고 합니다. 코일 변 합쳐서 코일수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류자 편수가 특별한 거 아니면은 뭐다? 코일수와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류자 편수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뭐 무조건 외우시기보다는 이렇게 도체수가 뭘 말하는 건지, 코일 변수, 슬로스, 정류자 편수가 뭘 말하는 건지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네,
조금 응용이 되어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어렵지 않게 잘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정류자 편간 전압인데 정류자 편간의 전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VC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극수 곱하기 정류자 편간 전압은 극수 곱하기 단자 전압. 얘가 뭐예요? 단자 전압 얼마고 극수 얼마 때 전체 전압이에요. 전체 전압. 그 전체 전압을 정류자 편간이니까 정류자 편수 K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극수 곱하기 단자 전압에서 전체 전압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정류자 편의 수. 만약에 지금 여기처럼 정류자 편수가 4개라고 하면 전체 전압을 구한 다음에 4로 나누면은 정류자 편간간의 전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류자 편간 전압은 K분의 PE, K분의 PE라고 해서 이것도 따로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